윤석열은 한국군에게 준비를 지시했다. 도발적인 행위가 있으면 빨리 신고하지 말고 먼저 공격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도발 의도를 파괴하기 위해 신고하기 전에 반격하십시오. 윤석열이 이런 엄중한 명령을 내린 순간 국정원은 북한이 2024년 초 도발을 감행한 뒤 남침할 수 있다는 남침 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은 먼저 위성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직접적인 충격을 안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도발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군에는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의 어떤 대결 행위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8선도 긴장감이 넘치는 지역으로 북한군은 전초기지와 참호, 무기 등을 포함해 38도선 부근에 계속 배치하고 있다. 서울은 최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북한군의 사격장이 있다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가 충분하다면 수십 개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위험한 행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특히 한국군의 사격을 직접 허용하는 행위는 38호선 상황을 급속히 가열하게 만들었다. 향후 총격 사건 위험이 급증할 수 있음.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갈등을 도발하면 북한이 파괴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신년 경고를 발표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회의 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분명히 규정했고 김정은은 자신의 지지자인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번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분석 결과 한국에 대한 정책은 공모가 아닌 화해와 통일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대국들이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며 체제붕괴와 통일민족 통합을 믿고 있으며 김정은은 남한과 북한이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통일. 현재 한반도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적대 관계에 있으며 호전적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일한 관계로 북한과 남한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위기, 필요하다면 핵에너지 등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를 진정시켜야 한다. 그는 대대적인 변화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확실히 이번 김정은의 발언은 강한 어조를 갖고 있다. 특히 그는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적대적이라고 말하고 한국의 핵에너지와 평화화 문제도 언급했는데 이는 지극히 가혹한 발언으로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상황. 김정은의 명령에 따르면 북한군은 미국과 한국이 갈등을 도발할 경우 파괴적인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적을 파괴하기 위해 북한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매우 구체적인 군사계획을 제안했는데 먼저 미사일과 미사일 전력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만리정의로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사진 촬영에 성공했다. 북한군도 계획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북한군은 2024년까지 최소 3개의 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적군을 더욱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해군의 전투력 강화를 제안해 더 많은 군함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해군은 장비면에서 남한에 뒤처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발사하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래에는 현대화된 한국 해군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 셋째, 북한은 드론 개발과 전자전 기술 개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무기와 장비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개량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북한은 공개 행사에서 새로운 드론과 기타 개발품을 전시한 바 있다. 앞으로 북한군이 현대식 드론을 정기적으로 장비하고 더욱 강력한 전자전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면 최전선 대결에서 한국군은 더욱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과 동시에 38번 국도 상황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최전선에서 한국군을 시찰할 때 장병들에게 도발이 있을 경우 신고전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2024년 초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38호선 사태에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